국민의힘이 또 바로 나서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뭐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고 주말 사이 보수 언론도 상당히 이 관점으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조간들 살펴보니까 뭐 주요 언론들 거의 이 얘기는 많이 안 다룬 것 같고 동아일보만 칼럼으로 네.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의 이런 공격은 민주당이 좀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덤 정치라고 비판하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예. 이 뭐 명심 논쟁 뭐 이런 거가 뭐 굉장하고 그리고 또 그게 저 누구로 결정이 됐고 네. 그거를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겼거든요. 이제 그런 언론의 프레임 안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고 예. 또 그 안에서 서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네. 잘 이렇게 하나로 합의해 나가는 그런 전통이 또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의 이런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민주당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 또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잘 수렴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역사가 있는 전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 내부부터 좀 잘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서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했습니까? 네. 그게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네. 잘 설득해낼 수 있는 일부터 예. 그 안에서 좀 잘 하셔라. 예. 대통령에게 좀 제발 그렇게 좀 그만하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 좀 하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일각의 그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 제가 선택된 걸 보고 참 두렵다 이런 예,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두렵다. 이제 저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나 희망은 없다. 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일단락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추미애 후보가 되지 않은 네. 또 그러니까 당원들의 명령, 당원들의 당심 네. 이런 것을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섭섭함인데요. 네. 그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지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비판이 또 의원식 보고 좀 더 잘해라. 네. 이런 격려일 수도 있고 예. 결국은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22대 끌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그런 또 그 과정에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은 결국 하나로 잘 합쳐져 나가는 네. 그런 정말 지혜가 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는 그런 당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저희 댓글창에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해주세요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 민주당 안에 일부 또 사퇴하라는 요구가 네. 또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네, 왔습니까? 네, 네. 뭐 몇 저도- 통이나 왔습니까 문자가? 그래서 몇 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주말 사이에 네, 주말 사이에 많이 왔고 또 의견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요. 다 읽어보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속은 좀 상하죠. 이제 막 당선돼서 축하받아야 되는데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 그런 마음까지 네. 잘 보듬고 이번 국회를 정말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노원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아마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신 분들의 마음이랑 거의 같은 마음으로 이번 선거 치렀고요. 예. 그리고 그런 길에서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살아오신 것은 기자들이 많이 아는데요. KBS의 김원장 기자가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을 두어 번 봤는데 출판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험을 당할 때나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도 그가 또는 그가 속한 모임의 정치인들이 그들과 거리에 있었다.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정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힘없는 이들을 위해 뭔가 하려는 것은 늘 옳은 것이다. 나는 그 출발이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아이고. 네. 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민주당 출입하면서 우원식 의원님에 대한 취재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고공농성. 국회의원들이 CNM.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고공농성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이물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딱 근데 국회의원이라서 이렇게는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예. 그 CNM 현장인데요. 그때가 이제 요즘 소위 노란봉투법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청 기업에 대한 예.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없어서 네.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 게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인데 바로 그 싸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싸움의 맨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NM이거든요. 네. 예. 거의 1년 가까이 시청 앞에서 네.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프레스센터 위에 있는 네. 전광판 위에 두 분이 맞아요. 올라갔죠. 예. 근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네.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저기서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그럴 만한 분위기였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뭐 슬로건이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네.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네. 동안.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말. 맞아요. 그분들은 저쪽에서 단식하고 저는 이제 생명 지킴이라는 네. 이름을 걸고 거기에 이제 밤새워서 같이 이제 앉아서 저는 밥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게 타결이 됐죠. 예. 타결이 돼서 이제 그 중간에도 몇 번 올라갔었는데 네. 올라가서 타결되고 같이 내려올 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내가 말해왔던 힘이 약한 자들의 무기가 되는 정치 네. 그런 모습을 그래 조금이라도 보인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저로서는 예. 아주 인상이 깊게 남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같이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아래에 있던 기자들도 굉장히 감격을 했던. 저도 그때 생각나니까 다시 또 눈물이 막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런 현장들에 늘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현장이 강한 분이세요.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장. 국회의장이 되면 현장을 가기는 어려우시겠죠? 제가 2012년에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그때 왜 졌을까? 현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게 10년 집권하면서 현장을 안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작은 표 차이는 결국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왜 계급 배반 투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급 배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를 안 찍는 거.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최고위원회 나가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예. 슬로건을 걸고 나가서 예. 그때 남영유업 사태가 생겨서 을이 현장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만들었죠. 저는 국회의장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 보면서 한 가지 불만. 왜 국회의장은 의정 단상에서 방망이 두들길 때만 보이냐. 예. 국민들 아파하는 현장에 왜 국회의장은 없나. 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예.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아파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예. 또 거기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예. 거기에 있는 현안들을 국회로 가져오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의 아픔을 끼어안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예. 그래야 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 또는 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하는 그런 그 사실 제가 원내대표 때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 정부 구성하는데 상대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그것만 부각되느라고 잘 부각이 안 됐었는데 네. 그런 현장성을 잃지 않는 국회의장의 네. 모습도 요번에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상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현장에 가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제일 먼저 간 데는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요. 다녀오셨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그 분향소 예, 서울시청 가서, 앞에 예, 다녀오셨고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는 어디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이 될지. 어제 제가 이제 늘 해오던 네, 동네에 공원에 가서 네. 현장 민원실을 했어요. 동네 공원에 가서 현장 민원실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거는 한 3년 넘게 계속 해오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도 나가서 앉아서 했는데 예, 꼭 동네 일이어서가 아니라 예, 어쨌든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퇴하라는 사람도 있고. 예. 아 현장 민원실에서도요? 그럼요. 어머나. 우리 동네 당원들도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 민원실에서 뭐 처음 한 일은 아니고 예. 매주 일요일 날 해오던 일이에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일도 해결하고 민원도 예. 해결하고 대개 3년 하면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1,300건쯤 민원을 받아서 1,000건쯤 해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와서 어떤 때는 막 비판하고요. 당대표 욕하는 건 많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축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네.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국회의장 의장된 사람인데. 후보된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네. 네. 아 저렇게 현장 민원실을 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아주 예.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비판도 들으시고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경청이거든요. 네. 국민의 소리를 잘 안 듣는다. 근데 참 정치하기 어려우시겠어요. 누구 아무리 그래도 칭찬 듣는 게 좋지 비판하고 그만두라 그러면 아니 뭐 비판 얘기도 들어야 칭찬도 크게 들리죠. 뭐. 대단하십니다.